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의 망명한 중국 고원구에 따르면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 벽면에는 이 출입문을 딛고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판도라 상자에 들어온 것이란 표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정황은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일하던 신한교통대학의 연구원 황앤링이 실수로 감염돼 사망한 뒤 그녀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기던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널리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과학원의 서정리는 황앤링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소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인 왕앤이는 39살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이력은 아주 복잡하며 신비합니다. 원래 첼로를 전공했던 산시의 학생이 베이징대학 생물학과에 뒷문으로 편입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생명과학원 초빙교수인 수홍빙의 네 번째 부인이 됩니다. 수홍빙은 왕앤이를 유학 보냈다가 급히 불러들여 우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게 한 뒤 우한대 부교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불러들입니다. 고속 승진을 거듭해 왕앤이는 2014년 우한대학의 부총장 겸 정협위원이 되고 2018년에는 드디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소장이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남편 수홍빙의 권력 덕택입니다. 그런데 수홍빙은 장저민 아들 장면홍의 신복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전적으로 장저민의 상하이파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고원구에 따르면 이 실험실은 몇몇 관료 2세와 재벌 2세가 60억 인민폐를 투자해 처음에는 서방 회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 과학원과 군사공정학원이 외국의 P4 실험실을 베껴 지하까지 건설했는데 위층에 민간 실험구역과 아래층에 군용 실험실은 통로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용구역은 서정리를 포함한 교수와 전문가, 군용구역은 중국 공산당이 생화학부대로 편성한 303-106 연구소가 사용했습니다. 고원구에는 우한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이 아닌 사람이 만든 거라고 강조했는데 여기에 주입된 유전자도 명확해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殺傷力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원구이는 또 바이러스 유출이 고의가 아니라면 왜 설정리 같은 이들은 극구 부인을 하느냐. 1월 6일 우한에서는 판청 연구소와 군 관련 공장에 대해 반계엄령 상태가 내려졌으며 12월 27일 몇몇 시설과 인근 상하이의 군대에서도 체온 검사를 시작했고 후베이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원구이는 또 1월 4일부터 8일까지 후베이의 많은 군사시설에는 초소가 증가됐는데 우한 시민들은 이 같은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단체 식사와 여러 행사를 했으며 누군가 폐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사람 간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원구이는 또 후베이성은 언제 200만 개의 마스크를 모았으며 지금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후베이성의 귀족들은 언제 대규모로 개인 비행기편으로 해외에 갔느냐. 어떻게 그들은 이런 사정을 사전에 눈치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짓이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도록 방치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상대방을 죽여 모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희생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이다. 1월 초부터 당국은 인터넷을 통제해 시민들이 진상을 모르도록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돼 사람이 죽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또 리원량 같은 의사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고원구이는 또 의로운 의사 8명을 공안이 현지 경찰의 명령에 체포한 것이라 후베이성 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 이 때문에 3주 동안이나 시기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을 집에 가두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했으며 후베이 우한은 상하이방의 뒷마당이다. 면직된 후베이성 서기 짱차올량은 상하이방 사람이고 정법위원 멍젠주는 줄곧 후베이에 있었으며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의 여동생과 부인 등 가족들이
모두 후베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하이방이 마쿠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고원구이는 또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은 장저민, 정칭홍, 멍젠주라면서 방역 일선에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의 사람들만 사지에 보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는 연구소의 실수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 간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원구이는 분석했습니다. 공공위생 책임은 한전이 져야 하고 그의 전임자인 왕치산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정법위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권력층이 힘겨루기를 하는 시시각각 후베이와 우한 사람들 나아가 중국인들은 죽어가거나 매장되고 피를 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권력투쟁을 미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시진핑 주석의 방역 노력을 격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하고 있으며 단시간 내 병원을 짓는 것도 봤다. 그가 잘 해내기를 바란다고 치켜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민수용 항공기 엔진을 수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아주 고단수입니다. 중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항공기 엔진 업체 모토로시티를 인수한 만큼 항공기 엔진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마른 중국이 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 안보에 큰 손해는 없으니 던져본 겁니다. 대신 화웨이에 대해서는 숨통을 철저하게 쥐고 있습니다. 많은 중앙권의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권력투쟁에 실패해 급격히 실각하는 것을 트럼프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저민파가 득세하면 더 큰 위협으로 보는 겁니다. 게다가 무역협상에서 이기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익을 얻자는 게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고원구에 따르면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진핑의 주변 사람들은 타이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가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민해방군의 홍류 폭격기와 젠11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하자 타이완 공군이 F-16과 IDF를 출격시켜 방공식별구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동방미사일 상당수도 내륙에서 동부지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궁지에 몰린 중국이 타이완, 홍콩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죽기 살기의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고원구이는 또 많은 나라들이 올해 6월 4일 천안문 발생일이 되면 중국 공산당은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 부근 장경국 총통이 저격당할 뻔했던 호텔 일대에서는 많은 서방의 조직들이 공산당이 없어진 중국의 모습은 어떤 형태가 될지를 토론하기에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소멸되는 시기가 오면 순식간이다. 공산당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공산당이 아닌 척하는 변형된 공산당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때 법치에 따라 1인 1표를 행사해 새로운 중국을 세워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상황보다는 현 사태의 그림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행간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국제기구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12월 5일 향후 5년 동안 중국에 11억에서 15억 달러의 저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세계은행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중국은 돈이 많다. 없으면 그들은 돈을 찍어낸다. 대출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9년에는 14억 달러, 2017년에는 24억의 돈을 중국에 대출해줬습니다. 2016년 이후 세계은행이 중국에 제공한 78억 달러의 대출을 해준 데 대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우려해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세계에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세계은행은 대중국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나토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중국이 북극권과 아프리카에 수많은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어 나토가 이미 그들의 위협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에도 중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고 WTO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대1로를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저개발국가에 돈을 마구 뿌리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저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전시 상황을 선포하면서 사유재산의 징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동성 정부의 경우 광저우시와 선전시를 대리해 언제라도 질병 통제에 필요하다면 개인의 부동산과 교통수단, 기업의 물자, 생산시설 등을 징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에 따라 나중에 보상한다고는 했지만 갑작스럽고 과격한 조치에 다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을 선포하자 붉은 완장을 찬 민간인들이 국기와 팻말을 들고 치안 유지 명목으로 나섰습니다. 홍위병과 다름없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대신해 시민들을 관리합니다. 질서 유지를 한다면서 외출 금지령을 어긴 시민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맞는 사람은 붉은 완장의 위세에 눌려 대들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닝보에서는 동네를 봉쇄해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자 우통을 벗고 강을 헤엄쳐 귀가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우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집에서 나갈 방법이 없자 답답한 나머지 돈도 필요 없다면서 100위안권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이도 있습니다. 후베이의 샤오간에서는 무단 외출한 시민이 길에서 체벌을 받기도 합니다.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적발돼 길에서 무릎을 꿇는 벌을 받는 해괴한 풍경입니다. 우한의 한 대학에서는 정부가 기숙사 한 동만 징발한다고 통보했는데 알고 보니 전체를 격리구역으로 징발한 데 대해 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물품을 자의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마당에는 온통 학생들의 기물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격증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컴퓨터 자격증, 보통화 자격증까지 분실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대 직할시를 포함해 80개 도시가 속속 봉쇄되는 등 통제 불가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민주화 인사들은 중국의 독재 통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염병을 숨기는 바람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현대판 우창 기율을 일으키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는 인터넷에서 후베이 독립운동 선언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는 아주 담대합니다. 2월 2일 우리 피 끓는 우한인들은 민권을 되찾기 위해 신의 혁명을 본받아 우창기유의 선구로 우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말합니다. 우한 독립, 후베이 독립이란 구호까지 외칩니다. 중국 공산당에 폭정해서 독립하자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민주중화 전매란 유튜브 계정에서 우한 독립을 외쳤는데 해외 화교들의 민주화 운동 조직들이 여기에 대거 호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중국 진선이란 조직의 주석 썽슈에가 지지를 표명했는데 해외 화교뿐 아니라 중국 본토의 네티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홍콩의 모델처럼 시대혁명, 광복, 우한이란 슬로건과 함께 5대 소구, 즉 5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전염병을 초기에 알린 의사 8명에게 경찰이 사과할 것, 사태를 숨긴 관리를 처벌할 것, 구호 작업을 개방해 물품 착복을 금지할 것, 언론을 자유화할 것, 개헌과 함께 국가 지도자를 직선제로 뽑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고원구이는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화장장이 중국 고위층의 이재수단이라는 폭로입니다. 충칭시 서기를 지냈던 순정차이는 묘지로 큰 돈을 벌었다.
왕치산의 부인 야오밍산은 탕산, 베이징, 청더, 랑팡, 허베이의 최대 묘지를 경영하고 있다. 중국의 양로산업, 화장산업의 80%는 왕치산 가족이 운영한다. 유치원은 멍젠주가 장악하고 있고 화장장은 상임위원급 몇 명이 농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합니다. 법적으로 국민들은 그 사용권을 빌리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망명한 고원꾼은 미국과 달리 중국인은 죽어도 묻힐 곳을 찾기가 극히 힘들고 화장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산당 고위관리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